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8가지 종류는 민법 규정에 찾을 수 있고,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또 별도로 볼 테니까 우선 그 종류와 관계에서 구분을 좀 하는 것을 위주로 기초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이 점유권이라는 친구는요, 이 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를 우리는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7가지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질권, 유치권, 저당권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점유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본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8가지 중에서 7가지만 본권이라고 한다라는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점유권은요,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토지와 그 건물, 정착물이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이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있는 것이겠죠. 이 권리가 있으면 내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률상 힘이 부여되죠. 그런데 이 점유권은 단순히 점유권만 가지고는 이 점유에 대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힘듭니다. 해서 본권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유자라면,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내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도 가능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것이고, 그 본권이 소유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A라는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의 본권 여부에 따라서 그 권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령 이 B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이다. 전세권도 물권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와 계약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즉 법률행위, 등기까지 취했겠죠. 해서 이어지는 권리이고, 이 전세권자는 이 전세권에 기해서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유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세권자에게 사용 수익권에 대한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두 간의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B라는 친구는 전세권이라는 번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이 상태만 가지고 점유권이 있는 것이고, 그에 기한 본권은 전세권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B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앉아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네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둘 간에 어떠한 계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서도 그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결국 이 두 사람은 관계는 현재 어떠한 법률 행위 계약도 없고, 법률 규정, 준법률 행위에 기한 그 법 조문에도 이 두 간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 B라는 사람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점유를 정당화하고 있는 원인, 즉 본권이 없다는 소리겠죠. 이 소유권자는 본권이 있는 자이죠. 현재 점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배와 관계없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권에 기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B가 내 집에 들어앉아 있다면 이 친구를 내보낼 수 있겠죠.
왜? 권리가 있으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 소유권에 기해서 물건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 권리가 막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법원을 통해서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나 본권이 없다면 점유권은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원이 없는 것이고, 본권 있는 자에 의해서 이 반환이 되는 것 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에 대한 행사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별도로 확인하실 내용이니까 기초적인 물건의 종류편 이 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본권과 점유권 관계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점유권은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반면에 정당하기 위해서는 본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보실 시간인데요. 소유권은 그 객체가 되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해서 이른바 완전 물건이다 라고도 하고 있죠. 반면에 이 제한 물건은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방법으로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과 제한 물건은 모두 물권 범주에 속하고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 소유권자가 전면적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 물권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앞서 보셨던 등기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각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각구 내용의 순위번호 가령 1번 A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이 각구 외에는, 소유권 외에는 다른 권리, 을구상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할 때, 이때에는 이 소유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든 건물이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가지는 완전 물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A라는 소유권자가 이 부동산을, 토지든 건물이든 가령 전세권을 B에게 설정해 줬다, 또는 이 저당권을 B에게 설정해 줬다 라고 하면 이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권을 잃겠죠. 전세권에 기해서. 그리고 처분권에 대한 제한을 받겠죠. 저당권에 기해서. 그래서 이러한 상태라면 완전 물건인 소유권도 제한 물건으로 인해서 그 사용에 제약을 일부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한판 붙는다, 즉 경매가 들어왔다, 또는 다른 분쟁이 발생했다 할 때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제한 물건이 항상 우선합니다. 그 정도의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기본적인 소유권과 제한 물건 구분에 대한 방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 물건은 그 지배하는 가치에 따라서 또다시 나눠집니다.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그러한 가치를 지배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용익 물건이라 하고,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처분 가치를 지배하는 목적, 이때는 담보 물건이라 합니다. 해서 정리하자면 용익 물건은 민법상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건, 사용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담보 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용익 물건인 전세권은요, 용익 물건의 성격 기본적으로 가지고, 즉 사용 수익권을 가지면서 담보 물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전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을 때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치권은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질 때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건 해서 등기를 하지 않죠. 등기할 수도 없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 갖추면 그냥 만들어집니다. 유치권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또 학습할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권과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설정행위, 즉 등기하는 행위에 따라서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 등기 없으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권과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그냥 사실 그대로의 점유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본권은 점유와 상관없이 내 권리가 있으면, 가령 소유권, 전세권 또는 지역권, 지상권이 있으면 내 권리, 이 본권에 기해서 당연히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해서 점유권과 본권은 동시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소유권은 전면적인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완전 물건이라 하는데, 제한물권은 소유권과 같이 사용, 수익, 처분권 모두 갖지 못합니다. 사용, 수익권을 갖든지 또는 처분권 갖든지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같이 있으면 제한물권이 항상 앞서는 권리더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제한물권을 보시면 지배하는 가치에 따라서 사용수익권인지 또는 처분, 즉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용익물권이라 하고, 그리고 처분의 가치를 가진 것을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익물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리고 전세권은 이렇게 용익물권, 사용수익권적 가치도 가지고 그와 동시에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유치권은요, 등기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그냥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앞으로 법정 보이면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질권은요, 저당권은요, 원칙적으로 설정행위, 즉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 서로 약정했죠, 그죠? 그래서 약정되는 권리는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약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유치권은 이렇게 일정한 요건 갖추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그런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신 민법 185조에서는요, 법률에서 물권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관습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하는데, 관습법에서 성립된 물권은요, 판례에서 관습법으로서의 법률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동산을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 그리고 법정 지상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법에서 인용되는 권리 있죠. 구체적인 개별적 권리의 내용은요, 또 별도로 세세하게 보실 거니까 여기서는 물권의 기본적인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